안녕하세요. 과학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학년 11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들은 모두 간이 검전기를 만들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앞부분은 먼저 들었을 텐데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넘기지 말고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 11반은 간인 검전기를 아직 만들지 않았을 텐데 대면 수업 때 선생님과 함께 만들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지를 채워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52쪽을 펴고 이제 프린트 3쪽을 펴시다. 참고로 프린트 답 맞추는 것은 이제 대면 수업 할 때만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프린트에 대한 발표하면서 이제 과제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대면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을 먼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검전기와 정전기 유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집이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정전기 유도 현상에 예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정전기 유도 현상을 전기력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이 여기 쓰진 않았지만 검전기의 작용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검전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정전기 유도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전기력으로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예시까지 들 수 있으면 완벽한 이제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 막대로 알루미늄 깡통을 움직여 볼게. 손을 대지 않고 움직이게 할 거야. 자, 움직이지? 우와, 마술이다! 털가죽으로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가져가면 알루미늄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온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털가죽과 마찰을 해서 마찰 전기에 의해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털가죽으로부터 전자를 얻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는 그렇다 치고 얘네들은 마찰을 했으니까 마찰 전기를 띠는 게 당연한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알루미늄 깡통에 갖다 댔더니 지금 알루미늄 깡통이 어떻게 됐죠?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끌려왔단 말이죠. 알루미늄 깡통이 지금 끌려왔습니다. 자, 끌려왔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 전기력 중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플라스틱과 가까운 알루미늄 깡통의 이 부위는 적어도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알루미늄 깡통은 우리 마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알루미늄이 땡땡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땡땡 원소에 들어갈 말을 혹시 다들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나요? 11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부분을 수업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바로 금속입니다. 금속 원소는 자유전자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집이지만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자유전자. 네,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자유전자의 뜻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전자들은 고르게 분포합니다. 즉, 지금 플라스틱 막대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고르게 분포한다는 얘기죠. 고르게 분포합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이 부위에 몰려있을 수도 있고 이 부위에 몰려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고르게 분포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전자들이 몰려있을 수도 있고 고르게 분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의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인 플라스틱에 청력이 작용해서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자유전자들이 지금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의해서 청력에 의해서 지금 멀리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청력에 의해 도망을 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부위 지금 플라스틱 막대와 가까운 이 부위 원으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부위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모로 표시한 이 부위는 자유전자들이 몰려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게 되죠. 이 부위는 플러스, 이 부위는 마이너스, 그죠? 따라서 지금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이 원 부위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막대와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끌려오는데 이것은 깡통의 전자들이 플라스틱 막대로부터 먼 쪽으로 밀려나서 이 전자들이 바로 자유전자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원소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먼 쪽으로부터 밀려나서 플라스틱 막대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막대와 알루미늄 깡통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들이 키워드겠죠?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적어봤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검전기. 자, 여러분들 11번을 제외하고는 다 만들어봐서 어떻게 생긴지 알죠? 자, 검전기는 검사한다. 뭐?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다. 전기의 유무를 검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아닌지. 대전의 뜻이 뭐였죠? 전하를 띠는 거. 물체가 전하를 띠는 거. 그래서 물체가 전하를 띠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했다시피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대전된 물체인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얘가 마이너스 전하든 플러스 전하든 상관없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만약 대전체가 아니다. 대전체가 아닌 물체를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검전기를 이용하여 마찰하지 않은 금속이 전기를 띠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잘 봤나요? 자, 탐구 목표는 마찰하지 않는 금속이 지금 알루미늄 깡통도 마찰하지 않았었잖아요. 마찰하지 않은 금속이 전기를 띠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검전기, 플라스틱 막대, 털가죽 이렇게 있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깜빡하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자, 검전기는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가 모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금속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자유전자.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얘네들끼리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명심을 하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해보죠.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맨 처음에 검전기의 금속판, 즉 마찰하지 않았다는 건 전기를 띠지 않는, 대전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됐었죠. 지금 마찰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검전기에 금속박이 가까이 가져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금속박이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라고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시험 문제 글이라고 뭐 그렇게 나오기 힘들겠지만 글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모습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으로 문질렀어요. 문질렀다는 얘기는 마찰 전기 발생. 마찰 전기가 발생했다는 건데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화, 털가죽은 플러스 전화로 대전이 되었겠죠? 이 대전의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 전에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대전이 되었는데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즉 둘 다 대전이 되어 있는데 각각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가 봤을 때 금속박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동영상에서 봤나요? 둘의 차이가 있었나요? 없었죠. 둘의 차이가 없이 그냥 둘 다 비슷하게 벌어졌어요. 살짝 이렇게 벌어진 모습.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하나 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즉, 지금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털가죽이나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나 똑같이 벌어졌다는 건, 아, 검전기는 전하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이거 꼭 기억해서 전하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에 문지른 다음에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판이 벌어지고 또한 털가죽도 이제 금속박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어땠나요? 이제 털가죽에 2-3번 문지른 것과 10번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각각 가져가 봤을 때 이제 금속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얘들아, 마찰을 적게 한 것과 많이 한 것은 뭐가 다를까요? 마찰을 많이 했다면, 즉 지금 플라스틱 막대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털가죽과 2번 마찰하고 하나는 털가죽과 10번 마찰을 했을 때 얘는 전자가, 즉 2번 마찰하면 전자가 이동할 기회가 2번 있었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0번 마찰한 건 전자가 10번 이동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이동한 전자의 수가 더 많다. 또한 어떤 것도 많을까요? 전자의 수도 많겠지만 대전된 전하량도 많겠죠. 즉 얘를 만약 뭐 플라스틱 막대 A라고 하고 얘를 플라스틱 막대 B라고 하면 A보다 B가 더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띈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 즉 B 막대가 더 많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전기를 많이 띠니까, 더 대전된 전하량이 많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 도대체 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할 때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속 판이 있고 금속 막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박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금속 박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물어져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통 속에. 근데 여기 플라스틱 막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벌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지금 전자들이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에. 근데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청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금속박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도망을 가는 거죠. 청력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 전자들이 드글드글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들이 막 여기 다 드글드글 모여있어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청력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지금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됐겠죠. 금속판은 어떻겠어요?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겠죠. 그럼 금속박 지금 두 개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서로 청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청력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청력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털가죽은 어떨까요? 털가죽. 자, 지금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금속박이 이렇게 다물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와중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털가죽을 가까이 되면 이번에는 금속박이 있는 자유전자들이 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금속판 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인력에 의해서 금속판 쪽에 이렇게 전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인력에 의해서. 지금 이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지금 금속판 쪽으로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금속박은 지금 전자들이 다 뺏겼잖아요. 전자들을 판에 다 뺏겼으니까 금속박은 또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돼 있단 말이죠. 여긴 전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금속박은 둘 다 플러스 전하예요. 지금. 그럼 또 같은 전하로 대전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청력에 의해서. 이번엔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청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털가죽, 플라스틱 이렇게 서로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는 다르지만 금속박도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청력이 작용해서 벌어진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전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와 검전기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으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검전기 내에 자유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두 금속박이 대전된다. 같은 종류로 대전된다. 그래서 서로 미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여 금속박이 벌어진다. 자, 키워드 지금 말할게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들이 이동하여 같은 종류로 금속박이 대전돼서 청력이 작용한다. 자, 이렇게 4가지 써주면 완벽합니다. 그죠? 자, 이번엔 아까 두세 번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와 10번 마찰한 막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전된 전하량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많아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하량이 많을수록 전기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대전체의 대전된 전하량이 많을수록 혹은 이동한 전자수가 많을수록 뭐에 비례한다고? 금속박의 벌어진 정도. 근데 금속박의 벌어진 정도는 뭘 의미하나요? 맞아요. 금속박 사이에 작용한 청력을 의미하는 거죠. 벌어진 정도는. 청력은 다른 말로 전기력. 그죠? 아, 맞다. 이 기호는 지금 비례한다라는 기호죠.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비례한다. 비례.
지금 그래서 대전체 전하량이 많을수록 이동한 전자수가 많을수록 금속박에 벌어진 정도가 많아지고 금속박 사이에 작용한 청력도 많아진다. 지금 얘네가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얘네는 마찰 횟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찰 횟수가 커질수록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런 비슷한 말들을 잘 구분하는 게 이제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인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털가죽이나 뭐 플라스틱 막대를 이제 대전을 시켜서 금속판에 점점 가까이 가져갈 때, 즉 지금 대전체와 검전기 사이 거리와 그 다음에 금속박의 움직임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한번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잠깐 혼자 예측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예측해봤나요? 당연히 대전체와 검전기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거리가 짧을수록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진다. 금속박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더 커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전기력은 커집니다. 자, 그래서 검전기의 작동 원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으로 전자들이 밀려나면서 이제 마이너스 전하로 금속박이 대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여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하면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청력이 작용하게 된다. 네, 잘 봤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는 반대로 전자들이 금속판 쪽으로 끌려오면서 금속박은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되고, 따라서 금속박 사이에는 청력이 또 작용하는 거죠. 자, 얘들아, 둘 다 청력이야. 지금 여기도 청력이고 여기도 청력이죠. 전하의 종류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금속박이 벌어진다. 자, 대전된 전하량의 상대적 비교라고 했는데 대전된 전하량이 많을수록 금속박은 많이 벌어진다. 지금 다 했던 것들이죠.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자,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박이 벌어지는 까닭 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플러스 대전체, 아까 털가죽 말하는 거죠. 털가죽을 가까이 대면 전자들이 금속판 쪽으로 끌려오면서 금속박은 지금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금속박 사이에 미는 힘, 청력이 작용하여 금속박이 벌어진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요. 이번에는 이렇게 금속 막대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입니다. 자, 이번엔 검전기가 아니라 금속 막대에 마이너스 대전체, 즉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대봤더니 전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청력 때문에. 그러면 플러스, 지금 원자핵이죠. 사실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했잖아요. 첫 시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은 가벼워서 이동을 하고 원자핵은 이동을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전자들이 마이너스 대전체에 대항해서 지금 이동을 이쪽으로 해버렸죠. 이쪽에 몰려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왼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서 지금 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끌려오죠. 즉 전자와 플러스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전자가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왼쪽은 마이너스 전하, 오른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만약 대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면,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다면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전자들이 여기 몰려 있으니까. 반대로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면,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왜? 자유전자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표현 잘 봐야겠죠. 유도된다. 전하가 유도되는 거죠. 왜? 전자들이 자유전자기 때문에. 금속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전자가 이동이 자유롭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은 이렇듯 전하를 띠지 않는 금속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만 해도, 즉 마찰을 시키지 않아도라는 말이죠. 마찰을 시키지 않아도 금속이기만 하면, 얘들아 금속이 키워드다. 금속이기만 하면, 대전체에 가까이 하면, 대전체는 금속이 아니다, 그죠? 대전체는 금속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금속 물체에 금속이 아닌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마찰을 시키지 않아도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곳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전체에 마이너스 전하의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곳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 얘들아 엄청 중요해요. 외우셔야겠죠? 자, 그래서 알루미늄 깡통에 대전되지 않은 플라스틱자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자를 각각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현상. 이것 맨 처음에 봤던 동영상과 똑같은 동영상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제 플라스틱차 대전되지 않을 때는 알루미늄 깡통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플라스틱차를 털가죽에 막 비벼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면 대전체죠.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깡통에 전자들이 마이너스 전하, 얘가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청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이쪽에 몰리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여 지금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깡통이 플라스틱자에 끌려오게 된다. 여기가 핵심 문장이죠. 플라스틱자와 가까운 곳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먼 곳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어 끌려온다. 이게 바로 뭐라고? 정전기 유도 현상. 보이죠? 플라스틱자와 가까운 곳은 플러스 전하가 많고 플라스틱자와 먼 곳은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주유소 정전기 방지 패드의 경우에는 방지 패드 자체가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원리를 설명하자면 우리 손바닥에는 전자들이 흐르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주유소는 어떤 공간이죠? 기름이 너무 많은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정전기가 이제 주유소에 흐르게 되면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셀프 주유소에서는 주유하기 전에 손바닥을 금속에 댐으로 인해서 전자들을 금속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바닥에는 전자가 흐르지 않게 되고 결국에 이제 정전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먼지가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공기청정기에서 먼지들에게 뭘 붙이냐면 전자들을 붙여요. 전자들을 붙이면 먼지들이 어떻게 되죠? 먼지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을 시킨 다음에 공기청정기 안에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금속으로 된 집진판이라는 게 있어요. 집진판. 얘는 금속입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먼지와 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먼지가 일로 달라붙겠죠. 그러면 떠다니던 먼지들이 이제 공기청정기 안으로 이제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가 없게 되는 거죠. 공기 중에 먼지가. 복사기의 경우에는 종이가 있죠. 종이.
그 다음에 잉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잉크를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잉크를 종이에 잉크 토너라고도 부르죠. 이 토너를 종이에 이제 압착시킨 다음에 열로 굳혀버리는 거죠. 터치 스크린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폰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액정이 있으면 이 액정에 전자들이 막 떠다녀요. 전자들이 막 떠다니다가 이제 우리 손이 닿는 공간은 전자들이 좀 다르게 흐르는 거죠. 그럼 그 부위를 인식해서 터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거 설명한 거 글로 써봤는데, 네, 금속으로 만들어진 패드가 있어서 전자를 이동시켜줘서 주유하기 전에 이제 기름과 전자가 닿지 않도록 해서 폭발을 막아준다. 공기청정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먼지에 부착시킨 다음에 집진판, 이제 그 공기청정기 안에 집진판이 플러스 전하를 띤 금속인데 전기력으로 들러붙게 해서 먼지를 제거한다. 복사기, 뭐 종이와 토너를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굳혀버린다. 그래서 열로 이제 굳힌다.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은 액정 위를 흐르던 전자가 손가락을 대면 끌려온다. 약간 전자가 다르게 흐른다. 손가락을 댄 부위는. 그래서 이를 감지하여 입력 신호로 인식한다. 이 외에는 정전 도장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페라리 만드는 뭐 다큐 같은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페라리나 이런 고급 승용차들은 이제 빨간색 칠하고 노란색 칠할 때 골고루 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골고루 칠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골고루 칠하려면 이제 자동차 이제 감안하고 보세요. 페라리처럼 안 생겼네. 자, 미안해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동차가. 자, 그러면 자동차 차체가 금속이잖아요. 여기를 뭐 플러스 전하로 대전을 시키는 거예요. 금속 차체를. 그런 다음에 이 염색약 있죠. 염색약. 이 염색약을 호스로 뿌려요. 이렇게 호스로 뿌려요. 이렇게 분사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 염색약을 마이너스 전하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력에 의해서 착착 달라붙겠죠. 그래서 보다 더 고르게 이제 염색약을 자동차 차체에 이렇게 밀착시키는 방법을 정전 도장법이라고 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해볼까요? 자,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에 뭐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하죠.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자유전자 해도 맞겠죠?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검전기의 금속박에는 대전체와 어떤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죠?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 금속판에 접촉시켰다 떼면 검전기 금속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는 예측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문제는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해 볼래요? 네, 답을 한번 바로 얘기해 보면, 접촉시키면 이제 대전돼서 벌어진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얘들아, 이거 유지가 평생 될까? 아니죠. 전자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몇 분만 지속이 됩니다. 뭐 몇십 분만 지속이 됩니다. 몇십 분만. 근데 어쨌든 바로 직후에는 벌어진 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프린트 3쪽 채웠나요? 네, 프린트 3쪽은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수업 때 한번 선생님과 맞춰보도록 합시다. 3쪽까지 해오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